여러분들 받고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분들이 다 받고 계세요. 사실 내 돈으로 다 사업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 제가 끝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24년도 정부 지원 사업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 하나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왜 받아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받고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분들이 다 받고 계세요. 사실 내 돈으로 다 사업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무상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지원 사업 활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께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내가 몰라서 못 받았어. 그리고 시기를 놓쳤어. 이런 억울한 분들이 많이 저한테 오세요. 오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앞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고 어떻게 절차를 어떤 곳에 가서 해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끝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정부에서 만든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일단 공문을 먼저 봐야 돼요. 공문에 모든 디테일들이 있는데 매년 조금씩 변합니다. 기업마당에서는 금융 파트라든지 사무실 지원해주는 파트라든지 R&D 파트, 인력 지원 파트, 다양한 파트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검색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최신 순으로 지원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매일같이 지원 사업들을 요약한 내용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영업이라든지 제품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님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들은 직원에게 맡기시거나 사이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을 잘 못하시겠다고 한다면 컨설팅 업체에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요, 본인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은 알겠지만 다양한 지원 사업, 또 다른 네트워크 또는 매출처를 또 연결해주는 이런 인맥 네트워크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요. 저 또한 그분을 도와드리면서 초기 단계에 투자를 받는 방법, 대출을 받는 방법, R&D 지원 사업을 어떤 걸 신청하시면 좋을지 다양한 바우처 사업들 안내드리면서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벤처 인증이라든지 ISO 인증 또는 고용을 조금 더 많이 한다든지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가점들을 높게 받아서 지원 사업들 또는 선정되는 데 도움이 되게끔 조건들을 맞춰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시기에 맞춰서 공고문까지 잘 확인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고 가점 요소들이 있습니다. 업력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지 않았다면 연초에 있을 예비 창업 패키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3년 이내 사업자라고 한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사업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7년 사이라면 창업 도약 패키지가 있고요. 이제 기존의 사업들을 하다가 피봇을 해야 되겠어. 내가 조금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입해야 되겠어. 이런 고민하는 사업자들은 창업 도약 패키지에 신청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매출을 또 많이 봐요. 최소 2-30억 정도 되는 매출을 하는 회사들이 선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면 아예 특출난 기술 평가 등급 T3, T2 단계까지 가는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이 기술이 어필될 수 있고 특례 상장에도 갈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회사들은 매출이 좀 적더라도 그 기술력으로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한번 하셨다가 폐업을 하신 분들을 위한 사업도 있어요. 제도전 패키지 같은 사업이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게 있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업도 있어요. 규모가 조금씩 다르니 이렇게 내 조건에 따라서 업력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만 가지고선 진행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내가 어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라고 하는 특허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례 중에는 본인은 박사예요. 학교에서 조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본인이 발명으로 참여했었던 특허를 갖고 있었어요. 이 특허를 바탕으로 내가 창업을 해서 시제품을 모업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브로셔를 만들고 인건비를 쓰고 이런 내용들을 사업계획서 안에 구현을 해낸 거죠. 가점들로 가장 요소가 많이 됐었던 거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경력, 경험 그리고 특허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거,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나 시장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서 설명해줬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그 회사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1등을 했었는데요. 1등을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받는
자금의 금액이 달라요. 평균 금액이 5천만 원 내외 정도라고 하지만 이분은 7천만 원 플러스 알파를 더 받으셨어요. 자, 얼마나 더 경쟁력 있게 사업계획서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선정이 돼서 받는 금액의 차이도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술 기반의 회사라면 당연히 이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특허, 서류들, 연구 결과 이런 것들로 근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을 가지게 된 이력, 경험, 팀원의 역량, 경력들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IR 자료,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셔서 지원 사업들마다 첨부를 하시거나 투자 설명회를 하실 때 사업계획서로 표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가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매출이 기본적으로 한 1, 20억 되는 회사들이 많이 선정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경험 있는 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경험을 통해서 내가 놓쳤던 것들을 두 번째 창업에서는 다 구현을 해내고 있는 거죠. 아예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되는 경우들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사업들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고객은요, 한의사셨어요. 실제로 본인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AI 바우처 사업에 선정이 되신 거예요. AI 바우처는 3억을 줍니다. 한의원에서 많은 상담을 하면서 쌓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환자들은 한의학 쪽으로 사상체질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치료 방법들을 제안하는 것을 AI 바우처 사업 계획서 안에 녹인 거죠. 근데 혼자 발명을 하고 혼자 기획을 하고 혼자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으니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기존의 사업을 잘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라든지 프로그램 회사, 약제를 만들 수 있는 제약회사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AI 바우처에 진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업무들을 컨소시엄 하는 회사가 일단 인력도 되고 지원 사업에 지원해서 선정이 됐었던 경험 있는 회사들이 잘 서포트 해줍니다. 그러면 이 3억을 다 한의원 원장님이 가지는 게 아니라 나눠서 인건비도 나가게 되고 특허도 진행을 하게 되고 제약 프로그램, 플랫폼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한의원은 이런 AI 바우처 사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한약이라든지 또는 이런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사업들을 보면요, 작은 규모이지만 100만 원 그냥 추첨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들도 있어요. 세무 기장비라든지 특허라든지 또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도 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제가 만든 건데 3금 컨설팅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는 자금, 두 번째는 지원금, 세 번째는 세금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자금에서는 나라에서 저리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1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기술이 있고 시제품이 있고 특허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곳에서는 한 달 된 회사에도 1억 정도의 대출을 진행해 줍니다. 내가 매출이 좀 있어 또는 시설을 사고 싶어, 부동산을 사고 싶어, 기계를 사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냥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리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금은요, 저는 이 지원금 파트를 무상으로 받는 파트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앞서 계속 얘기 드렸던 패키지 사업이라든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고용지원금 사업 같이 나라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면 지원해주는 무상으로 돈을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세금에 대해서는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되면 연구 비용에 대해서 인건비, 시제품을 제작하는 비용, 샘플을 사는 비용 총 쓴 금액에 대해서 다 비용 처리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그 비용에 대한 25%를 내야 되는 세금에서 감면해줘요. 또 벤처 인증 같은 경우에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는 회사에 한해서 5년 동안 세 가지 세제 혜택을 줍니다. 법인세 50%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이런 세금 감면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내가 3년 이내에 꼭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청사진을 그릴 텐데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아쉬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증들을 통해서 내야 되는 세금들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시거나 저 같은 정부 지원 사업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현재 업력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대표님의 나이대에 맞게끔 지원 사업들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아니면 새롭게 다른 전략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라든지 메타 광고를 통해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광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정부 기관에서 직접 광고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 광고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받는 것을 연결해 주거나 제안을 하는 컨설팅 업체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도와드리는 데에 대한. 근데 지금 정부에서 대출을 연결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한 불법적인 브로커 형태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어떤 연결이 된다라는 퍼센트라든지 성과보수라든지 어떤 기관의 누구를 통해서 제가 무조건 받게 해드릴 거예요 라는 알력 행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대출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곳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소진공 같은 정부 산하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직접 그 기관에서 대출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햇살론이라든지 제2금융권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채라든지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 상품을 제안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런 기관들을 직접 컨택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주변에 은행 지점장님들 또는 그 담당 부지점장님들 통해서 내가 대출이 필요하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좀 연결해 주세요. 은행권에서도 연결을 해줄 수 있으니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술력이 또는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것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음식점을 창업한다 하신다면 실질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기관에서 대출을 많이들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창업을 하고 나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창업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더 늘어납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였던 분이 카페도 하나 더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사전 교육을 듣게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진행을 했었어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내가 쓴 비용 한도 내에서 5천 또는 7천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니 초기 단계에 목돈을 썼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갚아야 되는 대출들은 상환 기간이 있어요. 보통 1년 거치, 2년, 길면 3년 거치를 하고 이후에는 원리금을 갚아야 돼요. 5년 또는 8년, 10년 갚는 그 과정이 초기에는 이자만 내니까 별로 돈이 안 들어가서 막 쓰다가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 허덕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처음 빌릴 때부터 상환에 대한 스케줄링까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지원금, 무상으로 받는 사업들은 선정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제 평가 마지막 단계까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에 따른 그런 항목들에 맞춰서 잘 쓰시고 영수증도 첨부해서 올리고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는 사업으로 또는 대상으로 인해서 계산서가 부인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천만 원 다 써놓고 나서도 나중에 회수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업 성공으로 평가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부 회수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끝내는 유종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내가 노력한 만큼 알게 되고 그 정보를 잘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3금, 자금, 세금, 지원금 요 파트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출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들 외에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자책의 일부 파트를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댓글에 남겨놨으니 꼭 받아가시고요. 받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